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18년 12월 3일 오후 3시를 넘었는데요. 지난주에 많은 뉴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유성기업에서 벌어졌던 노조원들에 의한 임원 폭행, 그러니까 집단으로 여러 명이 임원을 이렇게 감금시켜 놓은 상태에서 전치 12주나 되는 그런 상해를 입힌 그런 폭행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사건 경과를 한번 살펴보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1월 22일이었습니다.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 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한 4, 50명이 이제 노조와 사측 간에 이렇게 협상 중에 사실은 그 회사를 오랫동안 이제 점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4, 50명 정도가 그 대표 이사 사무실을 문을 부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무 담당 상무를 맡고 있었던 김모 씨를 한 10여 명이 1시간 동안 감금을 해서 폭행한 이렇게 사건이었죠. 그래서 당시 노조 조합원 한 10여 명 정도가 본관 2층 이사실에 김모 상무를 이렇게 감금하고, 현장에는 한 64세의 최철규 대표라는 분도 함께 있었는데 다른 노조원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돼서 그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그 폭행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 상무라는 분은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서 안화골절, 아마 안면부의 골절을 말하는 것 같고요. 코뼈가 함몰되고 또 치아가 골절되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받고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유성기업 폭행 사건은 지난주, 사건은 22일 날 벌어졌는데 지난주 26일 오후부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27일 오전에는 각 일간지에 의해서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 노조 측과 사측 간에 좀 공방이 있었는데 사실 이 보도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죠. 왜냐하면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이렇게 감금시켜 놓고 폭행을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도 분노가 있었고, 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어떤 공권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그 폭행 당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방관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공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이렇게 화제가 되니까 29일에 와서 유성기업 아산 영동지회 노조원들은 29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우발적인 폭력 사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 우발적 폭력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사실 그 기자회견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사과라기보다는 이 폭행이 굉장히 오랫동안 벌어진 사측과의 어떤 사측에 굉장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노조 탄압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다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는 듯한 사실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었고요. 회사 측의 노조 파괴 행위에 더 집중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폭행에 초점해서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기존 보수 언론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그 기자회견에 거의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9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폭행 상황이 뭐 1시간 동안 장시간 이어진 것이 아니라 폭행은 한 1, 2분 정도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그 시간도 1, 2분 정도로 굉장히 짧았다라고 이렇게 노조 측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사측에서는 반박을 합니다. 30일 날 이 회사 측은 당시 현장에서 그 옆방에서
그 현장을 한 48분 정도에 걸쳐서 녹취를 했던 모양인데요.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녹취록을 공개하는데, 저도 그 녹취록, 공개된 녹취록을 들어봤습니다만, 굉장히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게 전해져 옵니다. 마치 이렇게 좀 조직 폭력배들이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어떤 폭행 내지 살인으로 몰아가는 이런 현장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난무하고 또 폭행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녹취록이 30일 날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공개가 됨으로써 그 전날 노조 측의 주장, 시간도 짧았고 우발적이었다라는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 날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더욱더 많은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녹취록에서 나왔던 그 상황들을 잠깐 한번 전해드리면, 녹취록에는 전체 분량이 한 48분 54초라고 하는데 그 공개된 부분은 일부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원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초기부터 이제 나갈 무렵까지 벌어졌던 그 상황이 담겨 있는데, 녹취 파일에는 뭐 퍽하는 소리, 그리고 피해자인 김모 상무의 그 비명 소리가 계속 들리고요. 뭐 집기등이 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런 우당탕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립니다. 자, 노조원들에 의해서, 노조원들은 이제 한 그 40~50명이 문을 부수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현장에 있던 그 노조를 담당하는 그 피해자인 김모 상무와 64세인 그 회사 대표 그 최 씨를 이렇게 분리시키는데요. 그 회사 대표였던 최모 씨가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노조원 A라는 분은 뭐 뭔 교섭을 해, XX 장난해 지금? 이러면서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이 XX 죽여 그냥 이렇게 외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김상우의 비명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욕설과 폭행이 계속 이렇게 들리고요. 이제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노조원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구호 제창을 하면서 구호가 이렇게 뭐 끝까지 투쟁해서 뭐 승리한다 이런 구호를 또 외치고, 구호가 끝나니까 또 노래, 그 노동 가요라고 하죠.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러한 소리가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그 김상무를 향해서 피나니까 아프냐 이 XX야, 피나니까 아파? 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바로 다른 노조원은 다른 또 노조원을 가리켜서 우리 누구씨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런, 한쪽에서는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박수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자는, 그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이런 상황도 이어지고요. 또 노래를 부르다가 한 노조원은 옆에 이제 사측 쪽 그 직원이 있었던 모양인데, 노래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박수를 치든가 노래하는데 조용히 좀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니까 왜 노래하는데 방해하고 뭐 XX야 분위기 깨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경찰을 조롱하는 발언도 그 녹취록에는 들리는데요. 노조원 가운데 한 명이 어딜 들어와 XX 짭새가 라고 소리를 치고, 또 경찰들이 와 있지만 뭐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발언도 나오는데요. 다른 노조원은 그러니까 경찰을 가리켜서
그 XX들 몸 살리느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른 노조원들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도 소리도 녹취가 되어서 전해졌습니다. 녹취록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그 폭행이 일어났던 그때 상황이 굉장히 분위기도 살벌하고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현장이겠다라는 게 이제 고스란히 그 녹취록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노측과 사측 간에 계속 분쟁이 이어져 온 그런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은 이 유성기업 노조가 2011년부터, 그러니까 이번뿐만이 아니라 2011년부터 회사 간부나 또 회사의 다른 직원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경찰을 대상으로도 많은 폭력을 이렇게 행사해 왔다라고 한국경제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유성기업 노조에서 그동안 폭행, 감금, 재물 손괴 등으로 낸 벌금만 1억 2,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한국경제신문이 29일 단독 입수했다라고 하는데 유성기업 지회 연도별 불법행위 자료를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유성기업 그 노조에서 수백 건의 폭행, 협박 등이 있어 왔고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4년 동안 노조원의 폭행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난 사건만 64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2013년 말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폭행을 당한 유성기업 직원이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니까 2014년 4월에 보복 폭행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조합원들은 2016년 5월 공장에 무단 난입한 금속노조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2014년 3월에는 금속노조 조합원 2명이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회사 직원을 폭행해서 입술이 찢어지는 그런 피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흉기로 폭행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2011년 5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작업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아령 크기의 작업용 장비로 관리자를 이렇게 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금속노조,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죠. 정확히 그 풀네임이 2011년 6월 시위 도중에 이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성기업 그러니까 사측에 다가가지 못하게 경찰이 저지한다는 이유로 노조원 1,100여 명이 쇠파이프와 강목, 죽봉 죽봉으로 경찰을 폭행해서 경찰관 10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이때 사측 경비원도 26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당시 다친 금속 노조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경찰관 108명, 사측 경비원 26명이 다쳤는데 반대쪽에서는 그 금속 노조원 중에 다친 사람은 1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 폭행을 주도했던 조합원 7명이 경찰에 구속됐고 시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현장에 폭행을 당했던 김모 씨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유성기업 대표를 맡고 있는 그 최철규 대표도 있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분이 뭐 TV조선이나 이제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이분은 일부 노조원들이 그 최 대표를 몰아내자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다음 타겟은 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또 당시 부하 직원이 맞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도 지켜주지 못한 게 가장 가슴 아프다라고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또 노조 측에서는 우발적 폭행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대표 이사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초반 1, 2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계속 감금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2차, 3차, 4차 폭행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김 상무가 얼굴에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계속 얼굴을 가격하고 뺨을 10여 차례 때렸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당시 이제 노조원들끼리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나섰다라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인데요. 그는 폭행으로 바닥이 피범벅이 되자 물을 뿌리고 정리를 했다. 또 집기류 엎어진 것도 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런 그 노조 측에 정리조가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현장이 이렇게 정리가 된 이후에 이제 경찰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죠. 또 당시 이제 경찰의 어떤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이분은 비명소리가 나고 두들겨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경찰이 노조원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모습만 보여줬어도 위안이 됐을 텐데 그러질 이제 않았다. 그래서 참 아쉬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성기업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제 자동차 핵심 부품 쪽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현대 자동차에도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2011년 당시에는 이제 차량 부품 피스톤 링이라고 하네요. 이 피스톤 링의 분야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은 한 80%, 전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당시에 매출 2,987억 원, 직원이 705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꽤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유성기업. 그래서 나름 복지나 임금 등도 다른 중견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쪽에 속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8년이나 이렇게 노사 분규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그 피스톤 링에 있어서의 점유율이 80%였던 것이 반토막이 나서 40% 정도가 됐고요. 매출은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무려 거의 8년 전에 2,987억 원이었다라고 하는데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2,500억 원 정도, 직원도 오히려 줄어들어서 627명으로 줄어든 이렇게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기술이 있고 이렇게 복지도 괜찮았던 이런 기업이 노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한 기업이 거의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네요. 그래서 주력 상품인 피스토린 등의 제품 부분은 뭐 2014년부터 계속 이제 적자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하고요. 올해 매출도 작년 수준 한 2,5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 유성기업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뒤늦게 그 경찰의 어떤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경찰들이 이런 사건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을 손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뒤늦게 담당 이렇게 수사팀을 이렇게 꾸리고 뭐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유성기업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유성기업과 관련해서 사실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상에서는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방송에서는 이 관련된 보도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언론 방송사들이 민주노총 산하의 그 언론
노조가 이 방송사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방송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도했을지 다음에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